저는 고려시வில்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물적 피해 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에서 이탈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호흡 측정기에 의해서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 측정에 응해서 음주 수치가 측정이 되었을 때 그 측정되어진 음주 수치가 음주한 채로 운전을 할 때의 수치인가?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적용될 수치인지 여부에 대해서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자 시민 신고로 검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시민들의 신고로 검거됐다. 어젯밤 12일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비틀거리며 달아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에서 여기가 이제 물적 피해를 야기한 중앙분리대, 파손되어진 중앙분리대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을 야기하고 이제 운전자는 이제 현장을 이탈해서 이제 도주를 한 것이죠. 예. 음주 운전을 의심한 시민들의 신고가 경찰에 잇따라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장소에서 1km 가량 떨어진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발견한 뒤 운전자를 검거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시간적으로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던 중에 이 중앙분리대를 추돌을 해서 중앙분리대에 대한 물적 피해 사고를 야기하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바로 이제 이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통상의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중앙분리대를 추돌했다고 한다면 종합법으로 처리하는 등으로 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만 하면 끝나는 것인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냐고 현장을 이탈했다라는 거기까지만 본다면 이 운전자가 일반의 운전자와 다르게 아까와 같은 그 민사적인 손해배상 이렇게만 해서 이제 끝날 사안인데, 현장을 이탈한 것은 뭐 혹시 당시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이탈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형사처벌에서는 의심만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관으로 하여금, 법원 판사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에 이르러야만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은 이제 여기를 중앙분리대를 추돌하고 이제 갔기 때문에 운전은 명백한데, 그 운전할 당시에 음주 수치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0.030% 이상인가라는 거에 이 수치를 특정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찰이 이제 출동을 이제 했습니다.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출동을 했더니 그 차량이 그 사고 장소, 이 중앙분리대로부터 약 1km 떨어져 있는 곳에 갓길에 이 사고 차량이 이제 계속 운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행이라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차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운전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운전은 끝났습니다. 이미 운전 행위는 끝났고, 운전 행위가 끝나고 나서 얼마 만에 시간이 경과한 후에 경찰이 도착을 했는지는 모르죠. 예, 뭐 1초 후에 도착을 했을 수도 있고 10초 후에 도착할 수도 있고 1분, 10분 후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전 행위는 종료가 됐고, 경찰이 와서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이제 검거를 한 거죠. 여기서 신고가 왔기 때문에 일단은 신명 확보를 하고 나서 이제 호흡 측정기를 들이대면서 측정 요구를 했더니 측정에 응했는데 그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라고 이렇게 언론 보도는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인적 피해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물적 피해만 야기됐기 때문에 0.080% 이상입니다. 0.080% 이상이라면 그 너무 구체적이거나 이제 명확하진 않죠. 080도 있고 081도 있고 0.200도 있고 0.230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080% 이상이다라는 것이고, 인적 피해가 만약에 있다면 0.030%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생각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성립되는 것은 뭐 분명하고요. 다만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하기 때문에 080 이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은 성립이 되는데 음주운전이 0.030 이상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취소 수준은 0.080% 이상이어야만 취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0.080% 미만이라면 정지가 되는 수준인 것이죠. 예, 정지가 되는 수준인데 음주운전으로만 본다면. 그런데 여기서는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의 음주 수치는 운전자가 경찰에 의해서 신명 확보가 되고 나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 요구를 받고 거기에서 호흡 측정기에 의해서 측정이 되어진 그 수치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 0.080% 이상인데, 여기서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운전할 당시의 음주 수치, 운전할 당시의 음주 수치가 얼마냐라는 것이 이제 규명이 돼야 될 것이라는 얘기죠. 운전할 당시. 근데 여기서의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수치는 이미 음주한 채로 운전을 하고 나서 운전 행위가 종료가 돼서 갓길에 정차되어 있은 이후의 음주 수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운전 행위가 종료가 되어진 그 당시에 음주 수치를 규명을 해야만 운전할 당시에 음주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경찰에서는 여기에서 음주 수치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전을 언제까지 했는지, 운전을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언제까지 시간적으로 언제까지 운전을 했는지, 그러니까 언제 몇 시 몇 분에 운전행위가 종료가 되어졌는지, 그러면 운전행위가 종료된 그 시점과 여기서 운전이 의심돼서 호흡 측정기를 통해서 측정 요구를 통해서 수치가 나온 그때 그 시간까지의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시간적인 갭이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여기에서 운전행위가 끝났다는 얘기는 갓길에 정차할 때까지가 운전인 것이고, 단순하게 운전인 것이고, 그 전에 이 중앙분리대를 충격을 하는 충격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중에 물적 피해 사고라고 한다면 이때 갓길에 정차되었을 당시에,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정차되었을 당시에 수치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물적 피해 사고를 야기했다라고 하면서 그때의 음주 수치를 물적 피해 교통사고 야기했을 때의 수치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 물적 피해는 이 갓길에 정차하기 할 때, 그러니까 운전 행위가 종료될 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한참 운전하고 있던 중에, 그러니까 갓길에 정차하기 전에 이미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얘기죠. 중앙분리대를 충격을 하면서. 그래서 경찰에서는 적어도 호흡 측정기에 의해서 음주 수치가 측정되어진 그 시간, 그리고 갓길에 정차함으로써 운전 행위가 종료된 시간, 그리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함으로써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그 시간, 그리고 그 전제로서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위드마크에 의한 이제 그 음주 수치를 산출하는 것인데, 이 운전자가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까지 음주를 했는지, 특히 음주가 끝난 시간, 최종 음주 시간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술자리가 끝난 시간을, 그래서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술자리가 최종적으로 끝난 최종 음주 시간으로부터 30에서 90분까지가 상승을 하고 상승기이고 30분이 경과하고 나서 이제 하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한다면 이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 구체적인 아까 시간적인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이제 막연하게는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운전했을 당시, 운전행위가 끝났을 당시, 갓길에 정차했을 당시에 음주 수치가 측정되었을 때의 음주 수치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황불리들을 충격했을 때 이때의 당시의 음주 수치는 측정되어진 그 여기서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하는 이때의 수치보다 이 주황불리들을 충격했을 때의 음주 수치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대전제로서 이 구체적인 시간관계, 최종 음주 시간이라든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 주황불리들을 충격한 시간, 그 다음에 운전자가 운전행위를 종료한 시간, 그 다음에 측정한 시간, 이거를 규명을 이제 다 하면 수치가 변동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면허 정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규명한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그 처음에 이제 수사를 할 때 이러한 것을 규명을 잘 하지 않아서 오히려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또 반대로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떠한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떠나서 그 전에 그러한 것들이 먼저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 여기서 측정되어진 수치가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물론 이제 음주 수치를 기준으로 일단 하기 때문에 음주 수치에 따라서 벌금 이런 형사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고 또 면허 취소인 줄 알았는데 면허 정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실제 면허 취소하고 면허 정지 크게 의미 취소는 되는데 결격 기간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까와 같은 사실관계가 전부 다 규명이 됐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080이다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080% 이상에서 이제 이 당시에 주황불리들을 충격했을 때 그때 080 이상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0.080 이상에서 물적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득 결격 기간 2년이 됩니다. 2년 취소가 된다는 얘기죠. 2년 취소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면허 취소가 아닌 0.080%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적 피해 100일 면허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 이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고 후 미조치했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 벌점 15점이 돼가지고 이제 100점 더하기 10점 더하기 15점 돼서 125점이 돼서 벌점 초과 1년 121점 이상에 해당이 돼가지고 벌점 초과를 원인으로 한 이제 운전면허 취소, 면허 취득, 그러니까 음주운전 중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가 아니라 벌점 초과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사유가 이제 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에 여기서는 이제 단순하게 음주운전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음주운전에다가 수치가 얼마 있는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에다가 이제 사고 후 이제 미조치 대물뺑소니 도로교통법 위반 이 건으로 이제 경합해서 이제 처리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별도로 도주했다고 이제 표현은 되어 있지만 별도의 이제 도주죄는 아닙니다. 이제 도주죄의 경우에는 이제 경찰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이렇게 있는데 수감시설에서 이제 도주한 경우에 그때는 이제 형법에서 별도로 도주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도주가 아니고 물적 피해 사고를 야기해서 현장을 이탈한 사고 미조치 혐의로 이제 처벌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고 다음에 검거가 되고 다음에 실제 측정이 되고 이러한 시간적 흐름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용될 음주 수치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음주 수치가 이제 달라짐에 따라서 운전자가 받는 법적 불이익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주 수치를 정확하게 특정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드마크 공식 관련해서 전에 몇 번의 영상에서 위드마크 공식 관련한 내용을 자세하게 업로드를 했지만 오늘은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위드마크 공식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